이 항상 즐거운 시간이죠. 큐시트 회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북 연일 도발하는데 군은 미사일 추적 실패입니다. 어제 또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번엔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인데요. 핵을 쏠 수 있는 수단이 여태껏 쐈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북한 당국의 발표 듣고 오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장거리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발사된 두 개의 장거리 전략순항 미사일들은 20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울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이며 핵 전략 무력 운영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발표대로 김정은 위원장 직접 발사 현장을 참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진을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지붕이 있는 터널 안에서 참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터널을 이용해서 미사일 실험 움직임을 은폐하면서 한미의 감시와 탐지를 피하려고 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얘기하기로는 우리는 어제 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쐈다는 얘기를 전혀 못 들었거든요. 네. 그럼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 쏜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군은 어제 실시간으로 네. 이런 비상 상황을 탐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래요?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작 이 소식이 알려진 건 오늘 오전이었는데요. 네. 이를 두고 왜 어제 곧바로 발표하지 않았냐. 맞아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군 당국의 설명 듣고 오시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새벽 2시경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실시간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개 여부는 여러 차례 기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보 감시 능력의 노출 등을 고려해서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보안상의 문제에 덧붙여서 네.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사의 결의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감지가 되는 순간 바로 발표를 하는데 네. 이번처럼 순항미사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사안이 달랐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분명 같은 미사일인데 왜 탄도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닌 건지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재묵 기자, 이 탄도미사일이랑 순항미사일 뭐가 다른 거예요? 네, 그 유엔 안보리가 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제재하는 이유는 이 탄도미사일의 속도와 사거리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위력 때문이겠죠. 이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사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높이 쏴서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는 건데 이 대체로 이제 20km 정도 이제 고도를 넘기면 레이더에 감지가 됩니다. 네. 레이더에 금방 포착돼서 이제 합참에서도 이제 언론에게 곧장 이제 알리게 되는 그런 흐름인데 이 반면 이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비행기와 원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탄도 미사일은 속도가 빠른 대신 포물선 궤도가 기본으로 이제 경로를 바꾸기 힘들게끔 이제 포물선 경로를 이루고 있는데 네. 이 순항 미사일은 그보다는 느리지만 마치 이제 무인기가 다니는 것처럼 이제 자유자재로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지면에 가까이 붙어서 이제 좀 더 낮은 고도에서 지면에서 날아다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네. 이 감지를 위해서는 별도 수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는 북한이 우리의 이제 정찰 감시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네. 군 당국 측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이도훈 위원님. 네네. 지금 국방부 얘기는 순항 미사일의 경우에는 뭐 굳이 이거를 다 알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아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 기억에 순항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알렸던 적도 있긴 또 있어요. 그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약간 불안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든 순항미사일이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죠. 네. 그럼 가급적이면은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면은 네. 우리 국민이 좀 더 안심을 하겠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탄도미사일은 굉장히
정해진 이 포물선을 따라가고 네. 굉장히 마하 5에서 10 빠른 속도로 네. 굉장히 그 무거운 탄두 중량을 갖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특히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제재하는 거고 네. 순항 미사일은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그 위험성이 덜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북한은 지금 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SLBM 잠수하면서 쏘는 거, 심지어는 저수지에서 쏘는 거. 이번에 네. 이제 순항 미사일까지 쏴대면서 우리를 좀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특단의 그 대응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전술핵 재배치 논의도 시작되고 아까 저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확장 억제도 조금 더 이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네. 정부가 좀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게. 네,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현무3라고 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순항 미사일이에요. 이 사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군에서 밝히기로는 적의 지휘부를 쪽집게처럼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탐지가 좀 쉽지가 않고요. 일직선으로 그 거의 뭐랄까 지면에 붙어서 미사일이 궤적을 그리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번에 발표를 안 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거리 1,000km이기 때문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팔자 그리면서 사거리가 2,000km라 그랬어요. 네. 그럼 이거는 일본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발표를 안 한다? 네. 좀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우리 군 당국 발표하고 북한이 발표한 게 좀 차이가 있는 점은 네. 북한은 전략 순항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탄두를 안 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핵탄두 같은 거 탑재하지 않는다고 보통은 얘기하는데 북한 설명으로 하면 순항 미사일에 뭔가 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만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설명으로 들리는 듯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군 설명으로는 탄두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발표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 위원님들 말씀처럼 뭐 우리 군 설명이랑 북한에서 하는 설명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북한이 종류별로 미사일을 쏘고 있죠. 막 저수지에서도 쏘고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발을 해도 이게 우리가 대응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지금 요즘에 우리 군 상황을 보면 강재묵 기자, 이게 우리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생기니까 사실 문제거든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의구심 내지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대응 조치를 보이긴 했는데요. 우리나라와 주한미군 이 연이은 도발에 에이테크임스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이 지난 5일이고요. 네. 각 2발씩 총 4발을 동해상으로 이제 발사했는데 이 문제는 이 한국이 발사한 2발 중에 한 발이 이 동해상의 가상의 표적을 향하다 갑자기 추적 신호가 끊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한 발과 이 주한민군의 에이테크임스 2발은 이 표적에 명중한 것으로 전해진 데 반해 네. 이 한 발의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발표에 기자들은 군에 2가지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네. 한 발의 추적에 실패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왜 당시 보도자료에는 정밀 타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표적을 맞춘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네. 또 2번째, 그래서 결국은 이 작전이 실패한 것이냐 성공한 것이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성공인지 실패인지 하는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했는데요. 네. 군 당국 설명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뭐 좋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걸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한미가 대응 사격을 실시한 것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사격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고 4발이 정상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발이 중간 비행 과정에서의 추적 장비로부터 소실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해상의 구역에 대해서 탄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지금 확인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금 아리송한 답변과 함께 해당 공격은 애초에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네. 이런 점을 강조해서 봐달라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지금 실패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었는데 뭔가 아리송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거 실패예요 아니에요? 이거 성공이라고 보시는 국민들이 몇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현무2까지 합하면은 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미군이 2발 발사했고요. 우리가 현무 1발, 그다음에 에이테크스 미사일 개량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2발을 발사했어요. 네. 우리가 3발 발사했는데요. 한 발은 해상으로 발사했는데 거꾸로 육지 쪽으로 떨어졌죠. 네. 한 발은 탄도를 제대로 맞췄는지도 추적 장치가 뭐 어떻게 잘못돼서 지금 맞췄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3발 발사했는데 한 발만 제대로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성공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군 당국은 창피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전략사령부 뭐 사령관이 중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전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북한이 네.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정도밖에 이렇게 초라한 뭔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사령관 바꾸라는 얘기 당장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고요. 우리 군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애매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번 기회에 더 추가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정말 철저하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야지 애매하게 태도 보이고 뭐 민가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뭐 사병 그 숙소하고는 한 3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안전합니다. 유류고는 뭐 튼튼해서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국민들이 이거 안심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네. 지금 결론적으로 이건 실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패고 문제가 크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에이테크스 한 발 추적이 지금 안 된 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더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앞서 있었던 이 현무 낙탄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재숙 기자. 네. 당시에도 군이 실시간으로 안내해주지 않아서 강릉 주민들 밤새 전쟁 난 거 아니냐 맞아요. 불안해했었잖아요. 어제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이 낙탄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수십 미터 폭의 땅이 깊이 파인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 네. 잔디와 이 펜스가 그을린 모습을 봐서 당시 사고의 위력이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초에는 이 미사일 탄두가 골프장 내에 추락했고 네. 낙탄 지점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추진체가 추락했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갔을 때 조사에서 이 기름이 담겨있는 유류 저장고에도 추진체가 떨어져 화재가 일어났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 낙탄 사고 현장 근처에 또 군 장병 숙소와 교회 등의 시설이 있어 자칫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런 점을 통해 김병주 민주당 의원 이런 사실들이 군이 뒤늦게 알렸다며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방부 이 민주당 주장에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부적절한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이제 밝힌 건데요. 네. 은폐할 이유도 없거니와 은폐할 수도 없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 근거 또한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이어 미사일 추진체가 유류 저장고 한가운데 떨어진 것, 이 역시도 이제 관련해 설명이 있었는데 네. 이 공군 비행장의 유류고는 적의 포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이제 구축된 만큼 네. 이 낙탄으로 인한 폭발 위험성은 전혀 없었다고 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방부의 해명을 보면 은폐할 이유가 없고 은폐할 수도 없다는데 은폐면 안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